조용익 부천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조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퇴근길 취임식을 열고 앞으로 4년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대 부천시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개원했습니다. 최성훈 의장과 재적 의원들은 의원 선서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의장단 구성 논의에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출을 위한 합의에 들어갔는데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의장단 최종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폭염의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3대 조용익 부천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조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퇴근길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네, 앞으로 4년 포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임기 첫날, 조용익 부천시장이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시장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닌 80만 부천 시민의 창의와 열정을 담아내 부천의 현안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내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작지만 참신하고 확실한 시도들이 우리 부천에서 먼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조 시장은 취임식에서 비상경제 대책위 설치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 부흥책을 내놨습니다. 시장 직속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부천페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첨단 기업과 연구개발 단지 유치 등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대장 신도시, 상동연합 영상문화단지, 사중 역세권이 될 부천 종합운동장역 등 3대 거점은 부천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곳을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로 조성해 새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부천 시민들도 발걸음했습니다. 신임 시장에 전하는 바람이 방명록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지역 동호회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또 희망을 담아 띄운다는 의미로 참석자 모두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축하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조금 더 살기 편하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이제 주차 관리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차가 이런 상동 앞 도로에도 너무 줄비하고 사고도 많이 나요. 살기 좋은 부천이라는 것은 모두 부천 시민이 바라는 좋은 깨끗한 환경과 그런 살기 좋은 부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조용익 시장의 4년 임기는 이제 막 첫발을 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가 4일 오전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 열린 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최성훈 의원의 주도로 재적 의원 27명이 의원 선서를 마쳤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 직무의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어 최성훈 의장은 개원사에서 소통이 활발한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현장 중심의 생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9대 의회는 회기와 열정이 넘치는 초선 의원님들과 다선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 오늘의 서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전반기 부의장은 안효식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은 양정숙 의원, 재정문화위원장은 임은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은 윤병권 의원,
도시교통위원장은 박순희 의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개원 축하연을 비롯한 올해 업무보고,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등이 예정된 부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15일부터 13일간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지역 의회들마다 의장단 구성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평구의회 역시 의장단 구성을 두고 의원들 간 논의가 한창인데요.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부평구의회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요. 의장 선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9대 부평구 의회의 경우 전체 18석 중 민주당이 10석, 국민의힘이 8석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의장을 맡게 되는데요. 이번 의회에서 민주당의 재선 이상 의원은 8대 후반기 의장을 맡았던 홍순옥 의원과 8대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안혜경 의원 둘입니다. 홍순옥 의원은 3선, 안혜경 의원은 재선인데요. 두 의원 모두 강하게 전반기 의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던 홍순옥 의원의 경우 지난 8대 후반기 의장을 맡으며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9대 전반기 의장을 강하게 희망했고요. 반면 안혜경 의원의 경우 부평 갑 선거구인데 지난 7대와 8대, 그러니까 8년간 의장을 모두 부평 을 선거구에서 가져간 만큼 이번에는 부평 갑 선거구에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은 4일 오전 의장 결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결과는 도출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부의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9대 부평구 의회 전반기 역시 국민의힘에서 부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 재선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물은 구동호 의원과 이익성 의원, 유정옥 의원, 김숙희 의원 모두 4명입니다. 특히 이 중 이익성 의원이 5선, 유정옥 의원이 3선인데요. 부의장 후보는 이 2명으로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의장을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도 이를 바탕으로 부의장을 확정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부의장 선출을 두고 이미 여러 차례 이를 위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늦어도 5일까지는 부의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의회가 개원했지만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진 상황에서 의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의장 선출을 두고 지난달 28일 본격 협상에 착수했지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통과되면서 파열음이 생겼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 공포를 미루겠다고 제안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12일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기온이 33도에서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 부천에서 50대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쯤 부천 송내역 인근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이 41.8도였고 의식과 호흡 등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장시간 햇빛에 노출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대비 약 75% 증가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의 증상과 또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게 온열 질환은 더워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만약 우리 몸이 땀을 잘 배출을 해서 체온을 낮춰준다면 온열 질환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건조한 날씨에는 땀이 잘 증발하기 때문에 온열 질환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온열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온도도 좀 높지만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옷을 타이트하게 입어서 땀 배출을 잘 못하신다거나 땀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몸에 수분이 잘 보충되지 않으면 온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온열 질환은 건강한 분들보다는 어린이라든가 노인분들, 또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건설 현장이나 탄광, 제철소 등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온열 질환의 주요 증상과 또 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온열 질환하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특별한 증상이 생기는 걸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 또 속이 메시껍다든가 맥박이 빨리 뛰는 등 더위하고 연관짓기 어려운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체온이 상승하면서 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땀을 많이 흘리셔서 체내 수분이라든가 전해질 같은 게 부족해져서 탈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시면은 구토나 복통도 생기실 수 있고 심하면 이제 발작, 경련 같은 걸 일으키고 정신을 잃어서 사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열 질환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열사병 같은 경우에 사망 위험이 3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름철에 더운 온도나 습도에 장시간 노출된 분들이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게 생기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 체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온이 좀 높다 그러면은 일단 하던 일을 멈추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요. 휴식을 취하실 때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다리를 머리보다 좀 높게 해주시고 젖은 수건이라든가 얼음, 알코올 같은 걸로 몸을 닦아 주셔가지고 체온을 낮춰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의식이 뚜렷하고 구토 증상이 없다 그러면 좀 시원한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의식이 나쁘거나 구토를 하시는 분은 억지로 음료수를 마시게 하면 이게 흡입성 폐렴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즉시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수액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 있을까요? 네, 먼저 아침마다 그날 날씨를 확인하는 버릇을 좀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폭염주의보라든가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이면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위험한 시간대가 낮에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거든요. 이럴 때는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외출을 하신다 그러시면 통풍이 아주 잘 되는 이렇게 좀 헐렁헐렁한 옷과 그다음에 햇볕을 좀 피하게 해줄 양산이라든가 모자를 가지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탈수가 돼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증을 느끼기 전에 정기적으로 미리미리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덥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콜라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료수들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가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한 보리차라든가 이온 음료가 더 낫겠고요. 여름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하고 전해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는 찬물보다는 약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하시면 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위를 덜 느끼시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낮으면 오히려 냉방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도라든가 26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고 대신 습도를 좀 낮게 유지해 주시면 좀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김범택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중장비 필터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발생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관할 소방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